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첩단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판을 질질 끌려는 재판 지연 작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사건 병합 신청을 했습니다. 형사합의 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재판에 최근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달라는 겁니다. 검찰이 지난달 기소한 위증교사 사건이 이재명의 기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해당된 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형사합의 33부는 당초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 기소되었던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 병합해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자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좋다구나 하고 대장동, 백현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인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한 피고인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신속한 재판 진행과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병합 심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변호인단의 위증교사 사건 병합 신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병합되면 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일찍 끝나더라도 그 판결 선고는 다른 사건과 같이 해야 합니다.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은 매우 단순해서 심리가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이재명 피고 측이 위증교사 사건으로 유죄가 일찍 확정돼 내년 총선 출마 등 정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위증교사 범죄의 경우 구조가 간단해서 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1심 결과만으로도 출마 등 정치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 9월 기소된 지 4년 7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마쳤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예로 볼 때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구조가 복잡한 데다가 피고가 제1야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그리고 재판부가 각종 증인 신청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내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 33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직 법관 등 법원 주변에서는 피고인과 재판부의 편의 그리고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와 함께 몇 년 전 잇따라 적발된 자생적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또 다른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생적 간첩단 충북 동주의 사건은
1심 재판만 26개월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청주지법의 합의부가 형사재판 1심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0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박모 씨가 지난 10월 23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법관 내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인용 및 기각 여부는 별도의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앞서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 3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3차례나 내면서 재판이 8개월 동안 중단된 바 있습니다.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시차를 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나눠내는 쪼개기 방식으로 재판 시간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3명의 재판을 따로 떼어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가 낸 기피 신청 결론을 기다리다가 재판 전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리 재판을 하더라도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박 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작년 1월 4일 1심 재판부에 첫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 기피 신청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일부가 작년 3월 4일 최종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2개월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어 3월 법관 인사로 판사들이 바뀌자 9월 23일 공범 3명이 두 번째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변경될 때마다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피 신청은 1심, 2심, 대법원 3부 심리를 거쳐서 올해 3월 22일 최종 기각될 때까지 6개월간 재판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면서 당초 구속됐던 피고인 3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다른 국가보안법 사범들도 재판 지연수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자통민중전입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바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항고, 재항고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달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는 장치를 도입 검토하고 있지만은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각종 제도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고인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일부 친북분자들이 종종 써먹는 재판 지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